산불. 전국에서 동원된 산불 진화 헬기 120여 대 가운데 4분의 1인 32대는 카모프라고 불리는 러시아산 중형 헬기였습니다. 한 번에 3,000리터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어 500에서 최대 1,000리터인 소형 헬기보다 산불 진화의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민간 헬기 업체도 이번 산불에 카모프 헬기 2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날 경우 더 이상 지원이 어렵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에서 헬기 부품 도입이 어려워 수급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키, 두바이 또는 이제 중국 등을 통해서 우회해서 이제 부품들을 수급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단지 이제 부품 가격이 이제 그것만큼 상위에서 올라가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중대형 헬기 39대 중 29대가 카모프 기종입니다. 이 가운데 8대는 부품이 없어 운항이 불가능해지자 아예 다른 헬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용도로 전락했습니다. 이거 8대가 다 정상적으로 운영됐더라고 하면 산불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았겠죠.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다음 달 중순까지는 산불 위험이 계속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부품 수급에 발목이 잡힌 중대형 헬기 운영이 어려워지면 산불 대응도 그만큼 고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듣게 됐는데요. 시간표를 어떻게 짤지 몰라 불안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노린 고액 컨설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을 정도입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직접 앱을 만들어 봅니다. 공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 수업입니다. 이 학교는 6년 동안 고교 학점제를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뭘 진로로 할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 진로에 대해 더 자세하게 탐구하게 되었고, 이번 학기 전국에 도입된 고교 학점제는 1학년부터 적용됩니다. 희망하는 전공에 맞춰 시간표를 짜야 하는 데다 현행 9등급이던 내신 체계도 5등급으로 바뀝니다. 여기에다 2028학년도 수능 시험까지 확 바뀔 예정이어서 고1 학생과 학부모들은 걱정이 큽니다. 수행평가나 세특이 강화가 됐다라고는 하는데 과연 학교에서 그걸 대비를 다 해줄 수 있느냐. 사교육 시장은 이런 불안한 심리를 파고듭니다. 이미 유명 학원가에는 고교 학점제에 맞춰 시간표를 짜주는 고액 컨설팅이 성행합니다. 학교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수행평가 이런 거 도움받기를 원하시면 그거는 관리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베이직이 350이고요. 네, 스페셜이 650이고. 교육부가 최근 개최한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명회에선 고교 학점제에 대한 정보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 포털 함께학교 누리집에 진로 상담 전문 교사를 400명으로 늘리고 모든 고1 학생에게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4천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한 번 더 개편됩니다. 도수치료, 미용주사 등은 보장에서 아예 빼는 고강도 대책인데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박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뭉친 근육을 푼다는 도수치료, 근육 재생을 돕는다는 체외 충격파, 신데렐라 등으로 불리는 미용주사, 과잉진료 논란의 단골 손님들입니다. 결국은 실비보험이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시작을 한 거죠. 실손보험은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입자 100명 중 65명은 보험료를 내기만 합니다. 대신 9명이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아갑니다.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 비급여의 5세대 실손보험은 칼을 댑니다. 중증 환자와 비중증 환자의 비급여 진료를 구분한 뒤 비중증인 비급여는 혜택을 대폭 축소합니다. 통원은 1회가 아니라 1일에 20만 원까지만 보장해주고 입원은 비용의 50%를 환자가 내야 합니다. 도수치료, 미용주사 등은 100% 환자 부담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됩니다. 모럴 해저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건은 기존 가입자들입니다. 2013년부터 출시된 실손보험은 갱신 의무가 있습니다.
만기 이후엔 5세대만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13년 이전에 가입한 1,600여만 명은 갈아탈 의무가 없어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초기 가입자들의 계약을 돈을 주고 사는 방식 등으로 해지를 유도할 방침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하반기에 나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하락 반전한 뒤 낙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2.25포인트 하락한 2,509.14에 코스닥은 5.11포인트 내린 686.3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 중인 반면 SK하이닉스는 상승하며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화장품주 대체로 상승 중이고 SK스퀘어, CJ, 로봇주도 강세입니다. 반면 HD 현대일렉트릭 등 전력설비주 부진한 흐름을 SK이노베이션과 카카오, 현대건설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휴젤과 파마리서치 신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70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호텔이나 해수욕장, 스키장 등에서 일정 기간 숙식하며 일하는 리조트 아르바이트.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리조트 아르바이트가 50대 이상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한 스키장에서 일하는 55살 무라야마 씨. 스키 강사 자격증을 살려 취미인 스키를 가르칩니다. 부인과 함께 일하며 부부용 기숙사도 제공받습니다. 월 수입은 둘이 합쳐 우리 돈 280만 원 정도로 많진 않지만 이 일에 만족합니다. 무라야마 씨가 이 일을 시작한 건 2년 전, 31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한 이후였습니다. 이 같은 50대 이상 아르바이트는 고용주에게도 이점이 있습니다. 시즈오카현의 한 온천여관은 50대 이상을 7명 채용했습니다. 客商売ですからそういうの通過してる人たちだから気持ちが読めるんでしょうね。お客様の声に耳を傾けられる。 리조트 아르바이트를 하는 50대 이상은 지난 10년 새 12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의 특성이 잘 보존된 광시성 난닝시에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광시성 난닝시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 샹스호. 고즈넉한 전통 가옥이 많고 소수민족 정서와 특성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어디를 가나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젊은 관광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 의상 대여 매장은 높은 매출을 기록 중입니다. 3월 한 달에만 3만 벌 이상이 대여됐고 3천 벌 이상 팔렸습니다. 중국 무형유산에 등재된 광시성 장족의 삼진날 명절 행사까지 겹쳐 관광객이 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장족은 삼진날에 조상의 제를 올리고 놀이나 노래로 배우작감을 골랐다고 합니다. 옛것을 잘 보존한 덕에 광시성 난닝시는 관광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알프스 사부아 지역의 유명 스키 리조트에 경찰과 마약 탐지견이 출동했습니다. 최근 스키장에서 마약 거래가 잇따른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스키장 식당과 슬로프, 리프트 앞 등 곳곳에서 불시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Elle les sent et s'il y a quelque chose qui l'intéresse, elle marque, c'est-à-dire qu'elle va s'asseoir. Et donc si elle s'assoit et qu'il y a quelque chose qui l'intéresse, on procède à une fouille. 코카인과 마리화나 등 다양한 마약류가 적발되고 있는데요. 몇 해 전부터 스키장에 공급책들이 침투해 스키객이나 관광객, 그리고 스키장 계절 근로자들에까지 마약 거래가 독보서처럼 번져나가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합니다.
Le gramme de cocaïne, je peux vous dire que l'année dernière, il était à 70 euros le gramme pour le saisonnier et à 100 grammes et à 100 euros le gramme pour le touriste. 경찰은 공급망 해체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인데요. 프랑스는 최근 마약 관련 살인, 조직범죄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스키장, 관광지 등 전국 곳곳에서 퇴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농업에도 2030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한 덴마크에서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덴마크 중부의 한 낙농장. 여유롭게 여물을 씹고 있는 이 젖소들도 몇 년 뒤 탄소세 대상이 됩니다. 덴마크 정부는 2030년부터 가축 사육과 농업 활동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1톤당 750 덴마크 크로네, 우리 돈 약 16만 원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탄소세는 배출량 기준으로 계산되는 만큼 연간 2톤에서 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젖소 한 마리당 48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Alle hoffen auf ein bestimmtes Ziel. Das haben wir Landwirte, die Politiker und Naturschützer gemeinsam. Darauf müssen wir jetzt gemeinsam bauen. 이렇게 적응하겠다는 농가도 있지만 생계 위협이나 가격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는 농가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정부는 보조금 지원 등을 논의 중입니다. 탄소 흡수 효과가 큰 습지를 복원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도 함께 도입할 방침입니다. 일부 환경단체 등에선 탄소세 시행 시기를 더 앞당기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다음 달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 준비를 위해서인데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이 전승절 행사의 주빈이 될 거라며 양국 관계 발전에 의지를 밝혔습니다. 베를린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У нас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говорить и о текущем состоянии двух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и обсудить наш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лощадках. 러시아는 이번 행사에 우호국 정상들을 대거 초대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의 주요 목적이 시 주석의 방러 준비라고 확인하며 두 정상의 만남이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자극을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中俄合作从不针对第三方，也绝不受外部的干扰。中俄关系不会止步不前，只会越走越宽广。 앞서 이뤄진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선 우크라이나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 보조를 맞추겠다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한편 왕이 부장은 러시아 국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흐름은 이롭다고 답해 중국이 이를 불편해할 거란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관세 인상 등 중국에 계속 위협을 가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한 반격을 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미얀마 강진의 사망자가 군정 발표 3,000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물을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실제 희생자는 더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피해가 가장 큰 미얀마 만달레이 현장을 정윤섭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금세라도 쓰러질 것처럼 기운 건물들, 미얀마 제2의 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합니다. 원래 11층이었지만 절반으로 주저앉은 아파트. 실종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뒤로 가보니 잔해 더미가 거대한 산을 이뤘습니다. 당초 아파트 4동이 있었던 자리, 나머지 3개 동이 사라진 겁니다. 뒤늦게 투입된 중장비가 가끔 눈에 띄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맨손으로 잔해를 드러내야 합니다.
သူတို့တိုက်ကြီးပြေးလာတာအဲ့ဒါပြီးတော့ကျွန်တော်တို့ဘက်ပြေးတော့အိမ်ထဲကိုမဝင်ရတော့အခုလိုအမှန်ပြင်မဲ့ထွက်နေရ 도시 외곽으로 가봤습니다. 무너진 건물들이 지진 직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이렇게 도심을 벗어난 지역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살림살이를 모두 밖으로 빼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지금까지 2,7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72시간으로 여겨지는 골든타임도 지나고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뜸해진 상황. 지진 현장 주민들의 절망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KBS 장수 라디오 프로그램 볼륨을 높여요가 3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DJ들을 초대했습니다. 또 배우 신민아가 웃음기를 빼고 스릴러물로 돌아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주간 대중문화 김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살을 맞은 KBS 쿨 FM 볼륨을 높여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뽀니 언니가 왔어요. 초대 DJ 이본이 21년 만에 볼륨으로 귀환했습니다. 1995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9년 6개월간 장수 DJ로 사랑받았던 이본. 당시 청춘 스타에서 중년이 됐지만 톡톡 튀는 진행 솜씨와 끼는 그대로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첫 남자친구 같은 느낌? 첫 설레임을 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고 저에게는 너무 이쁜 추억? 여기에 볼륨을 통해 방송인으로 데뷔한 박경림도 특별 손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본과 유인나에 이어 오늘 저녁 8시에는 DJ 메이비가 청취자들을 찾아갑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로코장인 배우 신민아. 사람 하나 죽여줘. 내 아버지. 이번에는 신민아표 사랑스러움을 버리고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상처투성이 외과 의사로 돌아왔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지금 현실의 의사로 지내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사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하고 싶었어요. 신민아는 자신의 첫 스릴러물 악연을 통해 배우 박혜수, 이광수, 공승연과 연기 호흡을 맞췄습니다. 현장에서의 호흡들은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편하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대체 복무 기간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던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재복무 위기에 놓였습니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경무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송민호 소집 해제를 취소하고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봄비가 오겠습니다. 낮에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강원 내륙 산지와 충청, 전북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밤에는 울산과 경상도 내륙 지역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의 5에서 10,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이 적어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여전히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강원 남부 내륙 산지, 충청 내륙, 광주와 전라도 동부, 경상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수량이 적은 지역은 건조특보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 정체로 수도권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대전과 세종, 충남과 전북, 광주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릴 때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는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 대부분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